자, 액션 태그, 예, 이제 set property 액션 태그, 예,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use bin이라는 액션 태그 사용해서요, 예, bin 클래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in 클래스를 이제 이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bin 클래스 안에 있는 필드를 우리가 property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그 생성된 객체, bin은 객체에 property 값을 집어 넣어 줄 때, 예, 값을 넣어 줄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액션 태그가 set property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처음에 이제 설렁설렁 이렇게 들으시면 이게 뭐 그냥 set property에서 값을 넣어줄 수 있거나 이렇게 요거까지만 보시면 실제 소스 코드 이렇게 보시면 이 빈즈를 잘 활용하시면 소스 코드가 확 줍니다. 예, 이 액션 태그에 use bin하고 set property 요 이제 사용하실 때 잘 쓰시면은 예, 그 자바 JSP 하실 때 소스 코드가 확 줄어버려요. 확 주는 대신에 자바 JSP 코드를 제대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어느 부분에서 줄었는지 예, 이해가 안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set property, 자, 요 액션 태그 예, 이렇게 가서 보면 자, 프로퍼티의 값을 이제 저장할 때 쓴다. 예, 그리고 유즈빈 액션 태그와 함께 자바 빈즈의 세터 메소드에 이제 접근해서 자바 빈즈의 멤버 변수인 예, 프로퍼티 값을 저장하는 태그다. 그래서 그 빈즈 클래스 안에 세트 클래스가 세터 메소드가 있고 게터 메소드가 있는데 실제 이제 요 set 프로퍼티는 빈 클래스 안에 있는 요 세터 예, 메소드에 접근해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set 프로퍼티를 쓰면 내부적으로 요 관련된 세터 메소드를 찾아서 실행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은 JSP 콜론 set property 하고 예, name은 한 다음에 요 name 속성에는 값으로 자바 빈즈 식별 이름이라고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id라는 거 사용했죠. 유즈빈 할 때는 id라는 거 사용했죠. 예, set property, get property 할 때는 예, 이 id 대신에 name이라는 속성을 써버립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니까 요거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operty, 예, 요 이제 객체 이름을 지정해주고요. 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예, 실제 이제 그 property 중에 하나를 예, 여기다가 예, 이렇게 이름을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요 property에 넣어줄 값을 value라는 속성으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로부터 전달되는 요청 파라미터 값을 직접 저장하거나 예, 여기서 이제 홈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원가입 폼 생각하시면 돼요. HTML 문서로 만들어 놓은 회원가입 폼이 있어요. 회원가입 폼에서 이제 자료를 쭉 입력하죠. 자료를 입력을 해서 회원가입 그 정보를 입력을 해서 서밋 해서 JSP 페이지로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JSP 페이지 소스 코드에는 이런 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유즈빈 액션 태그도 쓰고 이렇게 이제 set 프로퍼티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HTML로부터 넘어온 예, 요런 이제 그 전달되는 요청 파라미터죠. 리퀘스트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이 그림 그릴 때 예전에도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리퀘스트 혹은 이제 요청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요청. 자, 요런 이제 단어가 나온다든지 혹은 이제 리퀘스트 요런 단어가 나오면요. 자,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으면 예, 요청한다. 예. 뭐 리퀘스트 한다.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방향. 그다음에 응답한다. 뭐또 리스판스. 예,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이제 서버에서 예, 클라이언트 방향으로 자로 전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홈페이지로부터 이게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에서 자 값을 전달해 줍니다. 서브밋 해줍니다. 입력받은 값을. 그러면 전달되는 요청 파라미터 값. 자, 요 요청 파라미터 값이라는 게 클라이언트의 HTML 회원 가입 양식에서 입력된 값들을 서브밋 하면 HTML 태그의 네임이
그 변수명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 변수가 요런 이제 요청 파라미터, 리퀘스트 파라미터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청 파라미터가 이렇게 쭉 전달이 되면 이걸 이제 직접 저장하거나 자바 빈즈의 프로퍼티로 변경하여 값을 저장할 수 있다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면 우리가 그 객체 중에 그 JSP 객체 내장 객체 중에 리퀘스트 객체가 있습니다. request.get 파라미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달되는 값을 하나씩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자바 빈즈를 쓸 때는 이렇게 이제 set 파라미터 사용해서 요 자바 빈즈 안에 이렇게 전달되는 값을 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빈즈 안에 이제 그 프로퍼티가 있잖아요, 그죠? 프로퍼티에다가 여기에 이제 요청 파라미터 값을 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모든 자바 빈즈 프로퍼티 이름과 동일하게 자, 요청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제일 좋아요. HTML 문서 만들 때 회원가입 만드는데 뭐 이름, 뭐 주소, 나이, 아이디, 배수 뭐 쭉 적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인풋 태그 사용하잖아요. 인풋 해가지고 뭐 타입 해서 타입 종류 많습니다, 그죠? 여기서 뭐 텍스트 입력상자 txt 입력상자 만든다 했을 때 여기 이제 입력되는 입력란이니까 입력란에 요 이름을 어떻게 줍니까? 네임이라는 속성 쓰죠. 그래서 네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유저 네임 뭐 혹은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요 다운표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요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요청 파라미터 이름이 되겠죠. 그러면 요게 변수명이 된다는 거죠. 변수. 쉽게 말하면 변수. 매개 변수 명이 되겠죠. 변수. 매개 변수 명이 되고 입력 상자에 이렇게 입력한 값이 요게 이제 밸류가 되겠죠. 밸류가 값이 요 변수에 저장이 돼서 서브 페이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임 태그에 네임 속성에 지정되는 요 지금 뭐 요청 파라미터 되는데 리퀘스트 파라미터 혹은 뭐 그냥 말로 하면 뭐 요청 매개 변수 값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요 빈 클래스 만들 때 프로퍼티 이름하고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임 속성에 들어가는 요게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입니다. 그죠? 이름인데 변수 이름인데 요 이름과 동일하게 자바 빈즈 안에 요 필드죠. 필드 프로퍼티 이름을 동일하게 작성을 해 놓으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밋하면 바로 그냥 쑥 집어넣어요. 자동화 해줍니다. 코드를 하나하나 우리가 작성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뭐 한 10개 던지죠. 자료를. 그러면 10개를 알아서 자기가 탁 구분해서 빈즈 안에 있는 프로퍼티에다가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설명이 요 부분입니다. 모든 자바 빈즈 프로퍼티 이름과 동일하게 요청 파라미터를 설정을 할 경우에 요청 파라미터에서 클라이언트에서 값을 탁 던지면 서버에 있는 빈에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소스 코드 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형식 보시면은 set property 하실 땐 JSP 콜론 set property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ame 속성, property 속성, value 속성인데 이미 다 말씀드렸죠. name은 요게 객체 이름입니다. 객체 참조 변수 이름입니다. 그죠? property는 말 그대로 프로퍼티의 이름이고, 그죠? value는 요 프로퍼티에 저장할 값, 프로퍼티 이름이고, 그래서 name, use bin 태그의 id 속성 값으로 작전된 자바 빈즈를 식별하기 위한 이름 되어 있는데 이제 객체 이름이죠. 객체명. 프로퍼티는 자바 빈즈의 프로퍼티 이름이고,
자, 여기에다가 별표 아스트리스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주는 게 아니라 아스트리스크, 예, 이거 와일드 카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사용을 하면 모든 요청 파라미터가 자바 빈즈 프로퍼티의 세터 메소드의 전달이 자동으로 된다. 예. 근데 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규칙에 맞도록 작성했을 경우 자동으로 이렇게 클라이언트 던지면 서버의 빈에 탁 자동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규칙에 맞도록 작성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프로퍼티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빈크 프로트. 자, 그다음 이제 밸류. 요 밸류는 자, 변경할 자바 빈즈의 프로퍼티 값을 지정해주는 속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프로퍼티 값이 널이거나 프로퍼티 값이 값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널이가 존재하지 않는 요청 파라미터인 경우 프로퍼티가 없어요. 빈 안에는 없어. 그런 이름의 프로퍼티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set property 액션 태그가 알아서 무시해 준다. 그러니까 이 set property 액션 태그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중간에 얘가 이제 처리 못하는 이런 대상이 나와요. 프로퍼티 값이 느렸거나 값이 없거나 그죠? 존재하지 않는 어떤 매개 변수 명이에요. 그러면 그냥 무시해 버린다. 그죠? 무시해 버린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다가 파람이라는 또 속성을 쓸 수가 있어요. 파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람이라는 요 속성은 언제 사용되냐면 자바 빈즈 프로퍼티 값을 전달하는 요청 파라미터 이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람과 밸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파람하고 밸류는 동시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자바 빈즈 프로퍼티 값을 전달하는 요청 파라미터 이름이다. 그래서 폼 회원가입 폼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서밋에서 요청 파라미터 값들이 넘어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요청 파라미터 이름하고요. 프로퍼티 이름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매핑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매핑하는 수단으로 파람이라는 요 파람이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useBin 해서 멤버 객체 만드는 거죠. com.dto.memberBin 클래스 사용해서 빈 클래스 사용해서 멤버 객체를 만들죠. 자, 요 객체는 현재 페이지에서만 사용되는 객체입니다. 페이지 스코프 값이 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out. print ln 해가지고요. out은 요것도 이제 JSP에서 쓰는 내장 객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out. print ln 해서 id 더하기 member.get id 하면 요거죠. 요거 객체 이름. 객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크립트 태그에서 자, 요 액션 태그 유저빈 액션 태그에서 만든 요 멤버라는 객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member.get id getter 호출해서 id 값을 불러와서 문자로 출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member html 뭐 이런 식으로 HTML 문서예요. 그러면 여기에 폼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input 텍스트 타입이 없으면요 기본적으로 텍스트 입력 상자입니다. 타입 값이 텍스트가 txt라는 값을 가져요. 디폴트 값으로 입력 상자. 그래서 입력 상자 이름 요 네임을 id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value 값을 어둠이라고 줬죠. 그래서 요 입력 상자에 임의로 어둠이라는 값을 줬기 때문에 실제 이제 서버 페이지에 요 member process.jsp 페이지로 값을 전달할 때 id라는 변수에 요청 파라미터 변수죠. 변수에 어드민이라는 문자를 담아서 어드민이라는
문자를 담아서 전달을 한다는 거죠. 예, 포스트 방식으로. 예. 그러면 이걸 누가 받아요? 이거를 받는 곳은 예, 여기 있죠. 멤버 프로세스 JSP 라는 서버 페이지에서 요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셋 프로퍼티가 없으면 뭐 우리가 이제 리퀘스트 객체사에서 request.get parameter 해가지고요. 요 이제 get parameter의 매개 변수 값으로 id라고 이렇게 예, 요 요청 파라미터 이름을 주면 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bin을 쓰는 거니까 bin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전달되는 값을 bin에다가 담고 싶어요. bin 자바 bin에다가 담고 싶어요. 그러면 예, JSP 콜론 set property 해서요. 이런 식으로 예, 빈 객체의 이름 그죠? 요 빈 객체 멤버라는 빈 객체에 예, 요 property 예, id property 값으로 그죠? 예, 값으로 값을 집어넣어라. 예, 그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밸류가 없는데요. 예, 밸류는 value 요거는요. 아까 밸류 쓴 거는요. 이렇게 HTML 그 클라이언트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전송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밸류 한 다음에 값을 임의로 넣어 준 거고요. 여기는 밸류라는 속성을 쓰지 않은 이유는 밸류 값이 어디서 뭡니까? HTML 페이지에서 넘어오잖아요. 이렇게. 예. 요 id라는 이름으로 어드민이라는 값을 담아서 넘어왔죠. 예. 그래서 요 어드민이라는 문자열을 예, 멤버라는 예, 객체가 빈 객체가 가지고 있는 id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죠? id 프로퍼티의 값을 set 그 id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내부적으로 호출해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바 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 set 프로퍼티라는 JSP 액션 태그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빈에다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브밋된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해야 우리가 뭐 그걸 가지고 JSP에서 뭐 값을 뭐 체크를 한다든지 저장을 한다든지 처리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 앞에 요건 경우는요. 요청 파라미터 이름과 변수 이름과 자바 빈즈 안에 있는 프로퍼티 이름이 동일할 경우, 두 개가 같을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죠? 예. 자, 요거하고 링크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요 정보를 링크 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청 파라미터 이름과 자바 빈즈 프로퍼티 이름이 다른 경우, 같지 않은 경우, 자, 요청 파라미터 이름과 자바 빈즈의 프로퍼티 이름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파람이라는 요 속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네임에 있는 유저 아이디, 자, 요 어드민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제 서버에 서브밋이 됩니다.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유저 아이디 요 상태에서 그냥 보내면 프로퍼티 중에 유저 아이디라는 프로퍼티를 찾는데 없어요. 제스 페이지에 없어요. 일치되는 게 이제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매칭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냈는데 서버에서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이 그 유저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요청 파라미터를 보낸 것을 여기서 받아라 하는 거예요. 파라미터 중에 유저 아이디로 이렇게 보내온 것은 여기서 받아라. 현재 요 액션 태그에서 set 프로퍼티에서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받아서 어디에 넣어줍니까? 멤버 객체에 빈 객체죠. 빈 객체. 객체에 가지고 있는 id 프로퍼티에다가 요 id 프로퍼티에다가 집어넣어라 이거죠. id 프로퍼티에다가 값을 집어넣어라. 자, 유저 id 요청 파라미터 이름으로 전달된 값을 요 멤버 빈 객체의 id 프로퍼티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et 프로퍼티 안에 이렇게 프로퍼티도 있고 파람도 있으면 이게 요청 파라미터 이름하고 자바 빈 프로퍼티 이름하고 매칭이 안 되는구나. 안 돼서 이렇게 두 개를 써놨구나. 그래서 요 이름으로 받아서 앞에 있는 프로퍼티에 전달하는구나.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청 파라미터 이름하고, 예, 자바 빈즈 프로퍼티 이름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 예. 그래서 소스 코드를 줄이려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일 좋죠. 아, 요렇게 하는 경우가 제일 좋습니다. 예. 요청 파라미터 이름, 예, 모든 이름과 자바 빈즈 프로퍼티의 이름이 모두 다 일치하는 경우.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양식을 만들 때, 자, 네임은 아이디, 네임은 네임 해가지고요, 임명 양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서밋을 하겠죠. 예. 서밋을 하면 JS 페이지에서 이걸 받겠죠. 예. 그렇게 이제 받습니다. 그죠? 받을 때 여기 이제 아이디 네임이, 자, 여기 이제 멤버 객체잖아요. 그죠? 빈 객체인데 아이디 프로포트도 있고 네임 프로포트도 있고 다 일치해요. 멤버 빈 객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 멤버 객체가 가지고 있는 네임, 프로포트가 있는데 요 요청 파라미터 이름도 아이디 네임 똑같아요. 그러면은 요 프로퍼티 속성에 이름 프로퍼티 이름을 하나하나 명시할 필요 없이, 예, 하나하나 명시할 필요 없이 아스트리스크를 쓰면 아이디가 넘으면 아이디 프로퍼티에, 네임이 넘어오면 네임 프로퍼티에 바로, 예, 저장을 해줍니다. 예, 셋 프로퍼티니까, 예, 세터 메소드 사용해서 바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아스트리스크를 안 쓰고 처리를 한다 그러면 소스 코드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만약에 이렇게 안 쓰고 소스 코드를 만든다 그러면, 자, JSP 해서 set property 이렇게 할게요. 좀 줄여서 name member 이렇게 한 다음에 property는 한 다음에 여기에 id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예.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또 한 줄 더 들어가야 돼요. JSP, 자, set property 다음에 name은 member 똑같이, 코드 똑같은데 똑같이 써주고요. 그 다음에 property 해서 는 해서 name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폼에 이게 지금 인식 상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 코드 이게 한 줄 쓰고 두 줄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임명 양식의 회원 가입품 보시면 보통 한 10개 내외로 되죠. 임명하는 게. 그러면 이게 10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프로퍼티 명만 이렇게 바뀌어서 10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개를 떠주시면. 그죠? 그런데 아스트리스크를 쓰면은 한 줄면이면 끝난다. 예, 됐죠? 예. 요청 파라미터 이름과 자바 파라미터 이름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이름과, 예, 빈 객체 안에 있는 프로퍼티 이름이 모두 다 일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아스테리스크 기호를 프로퍼티 속성에 써서 set 프로퍼티 액션 태그를 실행을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클라이언트로부터 넘어오는 모든 내용을, 예, 정보를 빈 객체에 다 담을 수가 있다. 쉽게.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를 이렇게 이제 set 프로퍼티, 자, 액션 태그 사용해서, 예,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요 코드 보면은 일단 뭐 HTML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서 지금 한 건 아닌데, 보면 이제 유저 빈 해서요, person이라는 객체 만들죠. 예. 빈 클래스는 요렇게 이제 ch04.com.dao라는 패키지. 요 dao라는 요 이제 용어는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죠. 예. 그래서 요 패키지 안에 있는 person 클래스 사용해서 person 객체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스코프 값이 리퀘스트입니다. 주고받고 할 때, 두 개의 페이지에서 주고받고 객체를 할 때, 예, 요 ID 값이 객체 이름이잖아요, 그죠? person 객체는 현재 페이지에서 쓰고 여기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뭐 보면 뭐 다른 페이지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없네요. 예. 그래서 요 연동되는 어떤 페이지가 있으면 그 페이지에서 같이 쓴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set property 이제 사용을 해서 person 객체에다가 id 값과, 예, name 값을 여기는 이제 어디서 받아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태그 안에다가 밸류 속성상에서 그냥 집어 넣어 주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id와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넣어 주고,
예. 저장되어 있는 걸 그대로 out.println 해가지고 person.getID 뭐 다음에 pulse.getName getter 메소드 사용해서 객체 안에 저장된 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꺼내서 getter로 꺼내서 출력을 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etter 반대가 이제 getter죠. 예, getter. 그 객체, 빈 객체 안에 있는 값을 끄집어낼 때, 자, 요 이제 액션 태그 get property라는 액션 태그를 쓸 수가 있습니다. property 값 가져오기. 그래서 use bin 액션 태그와 함께 자바 빈즈의 getter 메소드에 접근해서 자바 빈즈의 멤버 변수인 property 값을 가져오는 태그다. 예, 그래서 JSP 콜론 get property 한 다음에 자 name이 객체 이름입니다, 그죠? property는 뭡니까? 예, 객이니까 예, 요 객체 안에 있는 예, 그 값 중에서 읽을 값이 들어가 있는 property 이름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프로퍼티 이름에 프로퍼티를 객체 안에서 찾아서 그 getter 메소드를 실행한 다음에 값을 리턴 받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네임 속성 설명 아까 위에 똑같습니다. 객체 이름이고요. 프로퍼티 요거는 이제 자바 빈즈의 프로퍼티 이름이고, 자, 요 부분에서도 만약 프로퍼티 이름에 아스테리스크 사용하면 모든 요청 파라미터가 자바 빈즈 프로퍼티의 getter 메소드에 전달됨을 의미한다. 예. 자, get property 액션 태그 사용 예입니다. 그래서 멤버 객체의 name 프로퍼티 값을 읽어와라. 예. 이걸 이제 만약에 이렇게 자 액션 태그를 쓰는 게 아니라 get property 액션 태그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기존에 이제 어떤 객체를 생성을 해놓고요, 빈 객체 생성해놓고 get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은 이렇게 쓰시면 되죠. member.getName 이렇게 쓰겠죠. 이거는 자바 코드고 이거는 태그죠. 액션 태그입니다. 태그. 예, 태그로 name 프로퍼티 값을 읽어오는 경우, 그 다음에 요거는 자바 소스 코드, 자바 코드를 가지고 get name get 호출해서 메소드를 호출해서 name 속성 값, name 프로퍼티 값을 읽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비슷하죠. 요건 이제 값을 읽어오는 거니까 get property 읽어오는 거니까 자 person이라는 객체죠. 그래서 스코프가 리퀘스트고요. 그래서 name person 자 객체 person 객체에 읽어올 자 property는 id고 name이다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person 안에 들어있는 이 id 프로퍼티 값과 name 프로퍼티 값을 요 자리에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예제는 useBin 자 사용해서 어떤 person 객체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스코프가 없다는 얘기는요, 그 페이지 현재 페이지에서만 이 객체 쓴다는 얘기입니다. 펄스 객체 쓴다는 얘기고, set 프로퍼티 사용해서 요 id name이라는 프로퍼티에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하고 펄슨 객체의 id name 프로퍼티에 값을 저장하고 JSP 자 get 프로퍼티 액션 태그를 사용해서 저장된 이 id와 name 값을 읽어오는 거죠. 가져와서 요 자리에 이제 리턴 해주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퍼티 속성하고 네임 속성하고 앞뒤가 바뀌어 있죠. 이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스페이스만 잘 주시면 돼요. 태그와 액션 태그와 이 속성 대임 연산자 그다음에 이제 큰 따옴표 안에 속성 값이죠. 그래서 요 사이는 스페이스만 잘 주시면 돼요. 스페이스로 구분만 잘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뭐 앞에 있는 걸 뒤로, 뒤에 있는 걸 앞으로 이렇게 위치 바꾸는 건 상관없어요. 나열하실 때 동일하게 이제 실행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쇼핑몰 예, 쪽인데